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아침부터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방송을 이제 켰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미세먼지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 또 어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이제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차량도 더 이제 많아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또다시 무서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사실 저는 너무 걱정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저와 아마 걱정을 공유하실 수 있으실 거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특별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하신다면 일단 걱정은 덜 하실 텐데, 그래도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민을 더 안겨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친다고 무조건 그냥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미세먼지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결국은 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방송하면 진짜 끝도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이고,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한 이후에 가장 제가 좀 속상한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 뭐 미국에 제가 살던 데는 공기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큼은 제가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고 해볼 필요도 없었는데요. 한국 와서 이제 공기까지 걱정해야 되나 생각해서 참 속상하고, 이 지방자치를 하는 시와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한테 좀 불행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문가들로 초청 오신 교수님들과 또 중앙정부에서 환경 미세먼지 관련 회의할 때 다 참석하실 만큼 밀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 의지도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미세먼지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 동생한테도 얘기 듣고, 이제 그때 막 되게 심했었잖아요, 작년 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은 막 미친 듯이 조사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또 막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료를 여기저기 조사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예일대에서 매년 나오는 그 환경 지수가 있어요. 이제 EPI라고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라고, 이제 나라를 각각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지수를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있잖아요. PM2.5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줄여서 PM입니다. PM. 그래서 PM10이 있고 그냥 일반 미세먼지가 있고, 이제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 진짜 이 머리카락의 대각선 사이즈 정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PM2.5는 전체 지금 여기서 18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74위였어요. 꼴찌에서 6등. 중국이 176인가? 하여튼 몇 번째 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인도가 참 진짜 그 공기로서는 정말 나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별다르지 않았어요. 중국보다 몇 순위 더 앞선 180개국의 174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듣고 충격 안 받으시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왜 이제 저는 순간적으로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정부가 이게 몇 년이 됐다는데 이렇게 공기가 나쁜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국민들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노약자 그리고 폐나 심장이 안 좋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격탄인데 이걸 해결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원망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정부가 못할 때는 정부를 좀 압박하고 또 잘할 때는 지지해주고 또 견제하고 그런 협조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조 마인드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막 이 전 세계에 이미 미세먼지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산업이 먼저 발전된 국가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행인 거는 이미 산업화가 먼저 온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스웨덴 할 것 없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가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잘 극복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제가 그때 청와대에도 제출하고 부산시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다 제출을 하고 그분들이 자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또 순진하게 믿었죠. 작년에. 그때가 한 3월, 4월, 5월 이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 거는 예전 이메일을 체크를 하니까 3월 달이더라고요. 3월 달에 자료를 주고 이제는 저도 되게 그때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순진했나 봐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앞으로 금방 해결되겠지 해서 이제 또 미세먼지 시민행동이라는 이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사실 아기 엄마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너무 아파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러니까 거의 피난을 오신 거죠. 피난을 오고 나서 지금은 큰애가 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환경단체를 돌면서 이런 이제 시민행동을 만들자 했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지금은 이제 한 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시민대표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넘었는데 1년이 뭐예요? 한 1년 몇 개월이 훨씬 넘었네요. 그러면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정말 기다렸는데 회의할 때마다 맨날 안 좋은 소식만, 진짜 충격적인 소식만 듣는 거예요. 그걸 이 방송에서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연평균 그 미세먼지가 부산이 가장 높거든요. 이 항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정말 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산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 그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산업체에서 나오는 걸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허위 사실로 기록된 게 많이 발각이 됐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 가장 많이 발각된 횟수로 치면은 그게 또 부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부산은 속상한 게 뭐냐면 그나마 작년에 그 미세먼지가 가장 기승을 부렸을 때 그래도 뭐 경상남도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다른 시에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시장님 살아 계셨을 때 막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막 플랜들 있잖아요. 계획들이 막 신문에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시장들이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 그래도 근사한 플랜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산시장은 정말 조용했고 지금은 이제 부산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조용했고 아무 데서도 제가 보질 못했고 또 시민 토론회를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 아예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이제 환경단체 같은 데 물어보니까 시장하고 시와 시장, 환경단체, 시민단체 간의 협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시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정말 시장이 몸소 나서서 정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만 그렇게 다 해결이 됐던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해결점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게요. 기록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아예 선두에 나서지도 않았고요. 결국은 그 성희롱 사건이 터져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정말 진짜 중간에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한국은 끝났다. 그냥 이민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또 중국은 외교적으로 중국과 협조해서 줄여 나가야 된다. 공격적으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예로 스웨덴에 산성비가 왔을 때 1970년대인가요? 제가 좀 70년대인가? 산성비가 왔을 때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산업화가 이제 돼 있었고 스웨덴은 아주 그냥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힘이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스웨덴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국제 단체에 가서 제기를 했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요청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매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줄이자. 우리도 이만큼 줄이고 너희도 이만큼 줄이고 다 같이 노력하자 해서 수년 안에 스웨덴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강대국이고 파워가 세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제가 어제 그 전문가분한테 그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디다가 요구를 하면 되나 해서 세 군데 정부 부처를 이제 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는데 아마 앞으로 겨울이나 내년은 이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상황을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스웨덴에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마르비 그 호수 그런 도시를 생태 모델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이제 환경이 파괴된 그런 도시였는데, 그걸 생태 모델 도시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함으로써 거의 에코 도시, 세계적인 에코 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환경 문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도 환경이랑 다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위기를 잘 살리면 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창출, 그리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선진국을 찾아보면. 근데 그런 컨셉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부산의 특히 정치인들은 그 환경은 개발을 발목을 잡는 그런 거라는 어떤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이 이제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환경의식에 밝고 이 앞장서서 해외 사례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도시를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리더십이 아예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 부산에서 그런 환경 그 문제에 항상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역대 부산시장이 그런 의식이 고취된 분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대요. 지금 오히려 그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 같은 경우는 뭐 2030년도에부터 이제 아예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산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석유 관련, 디젤 관련 차를 아예 이제는 금지시키고 전기차만 허가해 주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물론 공장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당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오히려 그 환경 문제에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환경단체에서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환경단체에서 많이 푸시를 한 것도 있고, 또 푸시를 함으로써 그 시장님이 또 환경 문제에 굉장히 앞장서게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옛날에 이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시장님을 제가 좀 만나 뵙자, 그때는 시장이 있었으니까 만나 뵙자 했는데도 시장님은 이렇게 뵙기가 힘들다라고 다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짜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그 부산에서 제일 큰 환경단체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까지 다 같이 먹고 토론을 진짜 열정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저한테 부산시장으로 좀 나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산에는 진짜 인물이 없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 시장이 나오기 힘든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린 게,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일단 정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정당들에 들어가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오고 갔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나는 뭐 살만한데 하면서 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이나 미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꾸준히 이렇게 논의를 해오는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딱 진짜 심각할 때만 한짝 떠들다가 그 뒤로는 아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도 정말 문제고, 그 시민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캠페인이나 또 환경 교육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도 거의 무너진 상태여서 지금 이게 더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더 많은 한국 분들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심각한지 알다면,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정부를 압박할 수 있고 또 정부를 몰아붙일 수 있고 정부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더 지금 악화되는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이나 시에서는 뭐 일반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 우리가 나서서 해야 돼?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정부는 뭐 임기만 채우면 되는데 그쵸? 대통령 임기가 워낙 짧다 보니까 내가 이 임기만 채우면 끝인데 라고 이거를 계속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가장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폐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피해가 오고 매년 수만 명이 이제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데는 7살 아이가 치매가 걸릴 정도로 이 초미세먼지가 두뇌로 가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이랑 심하지 않은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구열이 높은 이런 그 부모들이 열정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잘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참여를 할 텐데 지금 미디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BBC 뉴스에 의하면은 미국과 중국 연구진의 4년에 걸친 조사에서 중국 거주자 2만 명을 추적 조사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고 그 원인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에 노출된 것이라 보도됐다고 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표현하며 매년 70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명 과학 잡지 PNAS와 예일 보건대학은 영국 가디언지에 오염된 공기는 모두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우리 학부모들이 다 안다 해도 진짜 촛불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디어는 그런 역할을 안 해주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1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4개의 표준 수학 질문과 34개의 단어 인식 질문을 토대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대기 오염이 학생들의 인지 능력을 저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통해 뇌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지금 심히 저는 걱정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혈관에까지 침투하여 절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지도 않고요. 민간군은 물론이고 건강했던 사람들도 7년 안에 암 발생률 및 질병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 교수님이 적은 그 미세먼지에 대한 책에서 읽은 거고요. 그 심각성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알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20대 여자분이었는데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작년 봄에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이게 안 나오면 감기가 제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미세먼지 어제 좀 많이 맡았나 봅니다. 축농증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천식. 예, 천식으로 가고, 오늘 보면 좀 피곤해 보이시죠? 어제 막 토론을 장시간 하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를 결국 확인하고, 너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지금 아침에 부랴부랴 수업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수업하다가 중간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진짜 아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 뭐 하여튼 이제 서울 사는 학생들은 정말 숨도 못 쉬겠다 그러고, 또 우리 여동생도 수도권 근처에 살다가 결국 부산에 왔지만 한 진짜 재작년에는 한 달 반 아파서 휴양을 왔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연평균 이제 미세먼지는 부산이 높지만은 독성도 높고, 그렇지만 이제 심할 때 집중적으로 심한 거는 서울 이제 수도권 뭐 천안 이쪽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해서 왔는데, 어, 정말 그 국회의원 중에도 있었잖아요. 아들인가 딸인가 그 폐가 너무 약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몸이 아파서 부산으로 이렇게 난민을 오신 분도 있고 하시던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이 우리나라 그 정치에 지금 아무것도 이 사회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계의 큰 이게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세먼지 해결이 이 양당 구조의 정치 체제 때문에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그런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준다는 거죠.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되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게 될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또 이제 작년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에서 더 많은 공장을 우리 쪽으로 짓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공장을 다 동부 연안으로 지금 240개 넘게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진짜 굴뚝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굴뚝에서. 가뜩이나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런 굴뚝 같은 데서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애한테 얼마나 치명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을 해결하고, 뭐 경제를 해결하고, 사실 외국인들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더러운 공기에 외국인들이 기업 투자를 하고 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오죠. 왜 우리나라에 굳이 와서 기업 투자를 하고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살겠습니까? 저 예전에 1988년도에, 그때도 우리는 이제 석탄 같은 걸 많이 떼서 그때도 미세먼지가 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물론 독성이 더 강하겠지만, 그때 이제 88년도 올림픽 선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경기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청정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공기에 더 민감한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사회 봉사활동까지 하잖아요. 제가 제 시간 들여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건 기본권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권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법까지 만들었고요. 우리도 그런 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나태해지면 우리의 건강이 침해를 받기 때문이죠.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좌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 국가의,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 가짜 정치인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 정치인들인 거죠. 가짜 정치인.
제가 이 미세먼지로 방송을 안 만들려는 이유가 이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오늘 또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빨리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거를 나라별로 해서 방송을 앞으로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민단체는 특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한데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문제, 정근대적인 교육 문제, 그리고 정말 하여튼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좀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마시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좋은 음식, 좋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자주 또 방송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